예, 이번 시간에는 2012년 7월 8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피난구 유도 등의 설치 장소 세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피난구 유도 등 설치 장소는 첫 번째가 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 출입구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가 요 직통계단이죠. 직통계단. 그 다음에 요 직통계단에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출입구. 그 다음에 요 세 번째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그 다음에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죠. 하나 더 쓰라면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죠. 이렇게 여러분이 네 가지인데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물음 4번은 피난구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구 유도 등은 여기 출입구가 있으면 출입구 요 상단에 설치하죠. 그래서 요 피난구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는데 출입구에 인접을 해서 설치해야 되죠. 1.5m 이상이라서 한참 높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출입구에 인접해서 설치가 돼야 되죠. 물음 다는 피난구 유도 등 상용 전원으로 켤 경우에는 몇 미터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냐. 상용 전원일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 그 다음에 요 비상 전원일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용 전원하고 요 비상 전원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상세 해설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도 등의 종류, 피난구 유도 등 여러분 설치 기준은 출입구 및 부속실 출입구인데 설치 높이가 1.5m 이상이죠. 그다음에 요 통로 유도 등은 세 가지예요. 복도, 거실, 계단. 자, 복도 거실은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보행거리 20m마다. 자, 설치 높이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거실 통로 유도 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이죠. 자, 계단은 각 층에 경사로 참이나 아니면 계단 참마다 설치하는데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그다음에 요 객석 유도 등은 통로나 바닥 벽에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도 표지는 구부러진 모퉁이하고 이건 보행거리 15m 이하. 등은 밝기 때문에 보행거리 20m지만 유도 표지는 밝기가 등보다 못하기 때문에 보행거리 15m마다. 이런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죠.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 등 설치 기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인데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는 거. 유도 등의 식별도 하고 시야각인데요. 상용전원으로 등을 켤 경우에는 직선거리 30m. 그다음에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켤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에서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도 등의 표시면 색상이죠. 요 피난구 유도 등은요, 요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라는 거. 통로 유도 등은 반대예요. 요거는 피난구 유도 등하고 서로 반대. 백색 바탕에 요 녹색 문자라는 거. 꼭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음 2번 가죠.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 누설 동축 케이블의 설치 기준인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자, 누설 동축 케이블은 4m 이내마다
금속재나 자기재 등의 그 지지 금구로 고정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어떠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여기 천장이 있겠죠? 천장. 자, 천장이 보기 싫으니까 밑에다가 마감 처리한 걸 우리가 반자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천장 밑에 여기가 누설 동축 케이블이 지나게 하면 요거를 다 고정을 시키는 거죠. 몇 미터마다? 4미터 이내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지지금구라고 하죠. 그런데 어떠할 경우에는 요 지지금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요게 반자가 불연 재료일 경우죠. 그래서 불연 재료로 구획된 요 반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요 지지금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하느냐, 어떤 종류를 쓰냐. 누설 동축 케이블에서 종단 저항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무반사 종단 저항이죠. 다음 물음 4번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에서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면 요 누설 동축 케이블을 요 거리는 1.5m 이상 띄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음 다는 1.5m 이상. 단 예외는 뭐예요? 여기에 그 정전기, 요 차폐 장치, 이걸 설치했을 경우는 예외죠. 여기 임피던스 나왔죠?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임피던스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이 55ohm이라는 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단답형 문제는 이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건 점수를 주려고 보너스로 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너스 점수는 반드시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설 동축 케이블의 누설 동축 케이블하고 접속 단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요 4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죠.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단 요 정전기 차폐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죠. 끝부분에는 뭐를 무반사 종단 저항 설치한다는 거. 임피던스 무조건 여러분 55ohm. 접속 단자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죠. 그다음에 요 지상에 설치하는 요 접속 단자는 보행거리 30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의 접속 단자는 5m 이상 이격하라는 거죠. 여기 화단 쪽에 가면은 잘 있어요. 여기 접속 단자를 보면 함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접속 단자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m 이내마다 보행거리, 여기에 접속 단자가 있어요. 이게 300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보행거리. 근데 옆에 다른 용도의 요 접속 단자가 있을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이격해야 되냐? 5m 이상 이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3번은 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기준이죠. 자, 요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그 기준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단답형인데, 이것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자, 하나의 그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 이거 화재 안전 기준에 몇 개? 10개 이하죠.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의 요 개수는 10개 이하인데 지금 현재 8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전선의 용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전선의 그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건데 최대 몇 개까지 계산을 해줘요? 예, 최대 3개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 몇 개? 예, 3개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비상 콘센트의 도시기호. 자, 요 비상 콘센트의 그 도시기호는 예전에는 단상하고 삼상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었죠. 근데 아직 요 기준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 단상 표시해 줘야 되고요. 다음에 여기 삼상 표시해 주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의 도시기호는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이 쓰시죠.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음 물음 답번이죠. 자, 요 물음 답번은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 500V 요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절연 저항 값이 30메가옴이 나왔는데 그러면 요걸 적합하냐? 적합하면 그 이유를 갖다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보면 요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에 절연 저항 값은 기준이 20메가옴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적합 여부니까 30메가옴이니까 20메가옴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합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절연 저항 값이 20메가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비상 콘센트 설비의 요 설치 기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비상 콘센트의 요 전원 회로는 예전에는 3상까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단상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를 쓰고 전압은 220V, 공급 용량은 1.5kVA 이상, 그다음에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쓰죠. 근데 콘센트마다 요 배선용 차단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다음에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것으로서 철판 두께가 1.6mm 이상, 그다음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10개 이하,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건데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자,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 0.8m 이상 1.5m 이하. 자, 절연 저항 값은 전원부하고 요 외암 사이를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을 했을 때 20메가옴 이상. 또 요 절연 내력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절연 내력은요. 이 전격 전압이 요 150V 이하일 경우, 전격 전압이 150V 이상. 요건 아직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미만 초과, 미만 이상 이렇게 하는데 요 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50V 이하일 경우에는 요 1000V에 시료 전압을 가하는 거고요. 150V 이상일 경우에는 요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고 1000을 더한 시료 전압을 갖다가 가해서 얼마 이상 견뎌야 되냐? 1분 이상 견뎌야 되는 거죠. 꼭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소방시설의 요 작동 기능 점검을 갖다가 실시하던 중에 P형 1급 발신기, 요 1급 발신기의 그 누름 스위치를 갖다가 눌렀다는 거죠. 그러면 지구경종이 울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여기 발신기가 있죠? 발신기가 있으면 여기 누름 스위치가 있는 수동 발신기가 있는 거고요. 여기 표시등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경종이 내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이 스위치를 여러분이 누르면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고 수신기를 복구 스위치를 누르면 경종이 멈추지 않는 거 당연한 거죠. 왜 그래요? 요놈이 한번 들어갔던 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즉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화재가 들어가는 거죠. 수신기로. 그래서 그 이유는 요 발신기에 누름 스위치가 복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현장에서 아마 그 점검하신 분들은 다 알 수 있는데, 점검을 안 해본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P형 1급 수동 발신기를 보면은 여기 누름 버튼 스위치가 있죠? 이게 바로 누름 스위치, 버튼 스위치인데, 이건 화재 시 사람이 수동으로 누름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다가 화재 신호를 발신해 주는 거고, 여기 보면 응답 램프가 있죠? 그래서 이 응답 램프는 여러분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가 빨간색의 점등이 돼요. LED의 등이죠. 이게 바로 응답 확인 램프. 그 다음에 여기 전화 잭이 있죠. 구멍이. 여기 명판에 발신기라고 써 있고, 여기 투명 플라스틱 보호판이 있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예비 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고 강물음의 답하시오가 있죠. 그래서 물음 가번은 요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그 계략적인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자, 요 부동 충전 방식은 여기 전원 단상 교류가 이렇게 들어오죠. 220V가 들어오면 요거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가 그 충전기 또는 요걸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류가 정류기를 지나면 직류로 바뀌죠. 그럼 직류로 바뀌면 요걸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저장을 하려면 축전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하가 있겠죠. 이렇게 쉽게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C 전원, 교류 전원이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AC 220V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 DC 대부분 24V로 정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에서 여러분 요 부동 충전 방식을 갖다가 설명하라고 하면은요, 요 충전기가 여기 뭐예요? 축전기가 그 자기 방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전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상시 부하에 대한 그 전원은 요 충전기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대전류, 그 다음에 정전 시에는 요 축전지가 부담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의 요 과방전이나 방치 상태에서 기능 회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충전, 이게 바로 회복 충전 방식이죠. 물음 답은 2차 충전 전류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차 충전 전류는요, 축전지의 요 전격 용량을 축전지의 공칭 용량으로 나눠주고, 요 상시 부하 값을 뭘로 나눠줘요? 표준 전압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축전지의 전격 용량 값은 나와 있어요. 250A 나와 있죠. 축전지의 공칭 용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칭 용량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주어지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연축전지하고 요 알칼리 축전이죠. 연축전지는 10시간 기준이에요. 알칼리 축전지는 5시간 기준이죠. 그래서 요 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50A. 이건 지금 연축전지죠, 연축전지. 여기 그 문제에 조건에 줬어요. 방전율, 10시간율. 안 주어져도 10시간율로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상시 부하값이 지금 얼마예요? 8kW죠. 그러니까 와트로 하려면 10의 3승을 해줘야 되죠. 표준전압은 지금 100V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몇 암페어가 나오느냐? 105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전선관용의 한 부속품인데 요 박스에 구멍 지름보다 전선관이 지름이 작다는 거죠. 이렇게 접속할 경우에 배관 부속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박스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죠. 매입할 때 쓰는 거죠. 여기 뭐 박스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박스가 있으면 여기 전선관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 전선관이 이 구멍보다 너무 작을 경우 어떤 부속을 갖다 집어넣느냐 그 얘기죠. 자, 이 구멍에다가 여기 전선관을 넣을 때 이 나사에다가 로크너트를 갖다가 채워가지고 고정을 시키는데 이 구멍보다 전선관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를 넣는다는 거예요? 링 리두셔라고 하죠. 이놈을 갖다가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관 부속의 명칭은 바로 링 리두셔죠. 그래서 이 링 리두셔는 문제 그 설명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이렇게 그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유니버셜 엘보 이놈은 금속관 배선 공사에 있어서 노출 배관 공사할 때 직각으로 구부릴 때 이렇게 사용하는 부품이라는 거. 또 여기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자,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는 요 가요 전선관하고 요 박스 갖다 연결하는 거죠. 가요 전선관하고 요 박스를 갖다가 연결할 경우엔 지금 뭐 쓴다고 그랬어요? 스트레이트 커넥터라는 거 꼭 이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가요 전선관하고 박스를 갖다가 연결할 경우에는 스트레이트 커넥터. 그다음에 가요 전선관 그 배선 공사에서 요 가요 전선관하고 스틸 전선관, 가요 전선관하고 요 스틸 전선관을 갖다 연결할 때 사용되는 부품이 콤비네이션 커플링이죠. 콤비네이션 요 커플링. 요것도 여러분 꼭 암기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가요 전선관하고 요 가요 전선관 연결할 때, 즉 가요 전선관하고 요 가요 전선관을 갖다 연결할 경우에는 뭐예요? 스플리트 요 커플링. 요 가요 전선관하고 박스 연결하는 스트레이트 요 커플링하고는 그 커넥터하고는 좀 틀린 거죠.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 이거는 커플링이에요. 콤비네이션 커플링, 스프리트 커플링. 새들은 여러분이 알죠? 배관 고정시킬 때 많이 사용하고 흔히 보는 그 관 부속이고요. 전선관 부속이고, 노멀밴드, 굴곡 부분에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금속관이 고정되어 있어 회전시켜 접속할 수 없는 금속관 상호 간의 연결, 유니온 커플링.
이건 항상 여러분이 한쪽 금속관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금속관 플러스 금속관 연결. 그 다음에 이 커플링, 금속관하고 금속관 연결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커플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부속, 배선공사의 요 부품은 여러분이 꼭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음은 7번 가죠. 자, 다음 도면은 여기 준비 작동식. 자,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요 수동 조작함. 우리가 슈퍼 비조리 판넬이라고 하죠. 자, 내부 결선도하고 개통도인데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물음 가번은요. 내부 결선도에서 번호 1에서 9까지의 명칭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여기 한 선이 가서 어때요? 전체를 다 분기시켜 줬죠? 그게 공통선이라는 거죠. 여긴 1번은 전원 마이너스가 되겠죠. 공통선이니까. 자, 2번은 또 올라가서 각 선에 또 분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전원 플러스가 되겠죠. 요 3번은 여기 TL 전화선이죠. 그러니까 3번은 전화선. 자, 4번은 여기 프레 액션 밸브가 동작이 되면 요 압력 스위치가 닫혀서 요 놈이 바로 뭐 어떻게 돼요? 밸브 개방 확인 표시 등의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번은 밸브 개방 확인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누름 스위치 있고 밸브 기동 릴레이죠. 그래서 요 5번이 밸브 기동이 되겠고 6번 여기 OSNY 밸브의 클로즈 밸브가 닫히면 불이 들어오는 밸브의 주의가 되겠죠. 자, 7번 여기 압력 스위치죠. 이건 압력 스위치. 8번은 밸브가 닫히면 불이 들어오게 하는 요거는 템퍼 스위치죠. 9번은 당연히 이제 남은 건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여러분이 9번까지 모르시면 그냥 암기해도 돼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서 9번까지의 그 명칭 꼭 암기하시고요. 다음 물음 4번은 ABC에 들어갈 그 도시기호를 쓰라는 거죠. 자, 여기 A는 뭐예요, 이게? 보시면 여기 전원 플러스하고 전원 마이너스하고 해서 항상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원 표시등이에요. 전원 표시등. 또 이 B 부분은 바로 셀렉터 스위치죠. 즉 압력 스위치에 그다음에 압력 스위치가 붙으면 밸브 개방 확인 표시대가 되는 그러한 그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C 부분은 여러분이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요 F 밸브 기동 릴레이가 동작이 되죠. 밸브 기동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C에 있는 요 A 접점 요 놈이 붙는 거죠. 요 놈이 동작이 돼서 일로 전류가 통하니까 솔 밸브가 동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F, 릴레이 F에 A 접점이니까 여러분 F자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 원리는 여러분이 스위치,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 밸브 기동 릴레이가 동작이 되니까 여기서 전원 투입이 되는 거죠. 전원 투입이 되니까 솔 밸브가 동작이 되고 솔 밸브가 동작이 되니까 1차 측에 있는 가압수가 2차 측으로 가니까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죠. 그럼 압력 스위치가 동작이 되면 압력 스위치의 릴레이가 동작이 되죠. 저 압력 스위치 릴레이가 동작이 되면 압력수의 접점, A 접점이 붙죠. 붙으면 밸브
개방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OSYN 밸브, 요거의 그 클로즈, 요 밸브가 닫히면 템퍼 스위치에 의해서 동작이 돼서 밸브 주위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물음 나번이죠. 난 했죠. 물음 다번이죠. 개통도에서 번호 10번에서 요 15번까지, 16번까지죠. 15번이 아니고 16번까지의 배선에 최소 가닥 수를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준비 작동 밸브 여러분이 개통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 SBP, 수동 조작함, 슈퍼 비조리 판넬이 있고요.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준비 작동 밸브, 지금 F자 쓰는데 요 F자가 아니고 프리액션에 요 P자를 써야 도식이와 맞는 거죠. 여기에 1차 측에 개폐 밸브 있고 밸브에는 템퍼 스위치가 있죠. 2차 측에도 여기 개폐 밸브 있고요. 여기 템퍼 스위치 들어가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2차 측에 요 압력 스위치가 가압수가 넘어가면 동작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 대부분 다 여기 사각 박스가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요 부분이 유수 검지 장치 실이에요. 이건 SVP는 저쪽 벽 쪽에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각 박스로 갈 때요. 여기서 공통선이 한 가닥 가죠. 이건 공통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압력 스위치 한 가닥, 템퍼 스위치 한 가닥 가죠.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 밸브 한 가닥. 그래서 네 가닥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압력 스위치는 여기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솔 밸브, 이놈도 그대로 여기 솔 밸브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템퍼 스위치는 요거 두 개 같이 묶죠. 같이 묶어서 여기로 가는 거죠. 템퍼 스위치. 그다음에 공통선. 이 안에서 여기서 분기가 되는 거예요. 분기가. 압력 스위치로 공통선 한 가닥 가고 솔 밸브로 또 한 가닥 가고 그다음에 템퍼 스위치 쪽으로 가서 양쪽 템퍼 스위치 묶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몇 가닥이에요? 여기는 네 가닥이 맞는 거죠. 그 여기는 여섯 가닥이에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여러분 현장 점검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짧은 거리예요. 여기는 좀 길죠, 약간. 자, 이렇지 않고 사각 박스를 안 쓰는 경우 이렇게 조건에 줄 경우가 있겠죠. 이건 뭐 간단히 그려도 되겠죠. TS. 여기 압력 스위치. 여기 TS. 여기에 솔 밸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선 솔 밸브 바로 한 가닥 가죠. 여기 사각 박스 안 쓰니까. 그다음에 여기 템퍼 스위치 둘이 묶어서 한 가닥 가죠. 자, 압력 스위치 한 가닥 가죠. 그 다음에 공통선이죠. 공통선을 각각 간다는 것은 여기서 솔 밸브로 SVP에서 바로 한 가닥. 또 여기에서 TS 쪽으로 한 가닥. 여기서 압력 스위치로 한 가닥. 그럼 여기 몇 가닥이에요? 여기 6가닥이죠. 근데 현장에 이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우회 방식을 쓰는데 출제자가 이렇게 공통선을 별도로 배선을 한다면 6가닥으로 여러분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통부에서 10번에서 15번까지의 그 배선 가닥수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자, 10번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 요 프리 액션 밸브 요 공통선은 각각 배선한다는 거죠. 요 아래 방식을 갖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몇 가닥이라고 했어요, 여기? 6가닥이라고 그랬죠. 자, 11번. 자, 하나는 A 감지기가 되겠고요. 하나는 B 감지기가 되겠죠. 얘는 B 감지기. 자, 그럼 SBP에서 B 감지기로 2가닥이 갔다가 2가닥이 되돌아온 거죠. 또 A 감지기 여기 2가닥이 갔다가 2가닥이 다시 되돌아왔죠. 자, 그럼 여기는 12번은 4가닥. 11번은 8가닥이 되는 거죠. 자, 13번은 사이렌이니까 2가닥이죠. 그 다음에 14번은 SVP 하나만 담당하죠. 자, SVP를 갖다가 한 개를 담당을 하면은 SVP 증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 즉 고정. 요거는 전원 플러스하고 전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화선. 요놈은 고정이죠. 그 다음에 변동되는 거. SV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변하는 거. 감지기 A, 감지기 B,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템퍼 스위치,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사이렌이죠. 요거 몇 가닥? 6가닥. 고정이 되는 거 3가닥. 총 몇 가닥이에요? 9가닥이 되는 거죠. 14번 9가닥. 그럼 15번은 SVP가 하나 더 늘어났죠, 여기. 2개를 담당하니까 6가닥이 늘어나니까 15가닥. 16번은 3개 담당하니까 21가닥이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출제자가 여기다가 감지기 공통선을 원래 이 전원 마이너스를 사용하는데요. 별도로 한다는 그 조건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지기 공통선 별도로 한다. 그 여기에 감지기 공통선이 하나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되는 걸로. 그것도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